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충남 청양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양군의 한 곡물 저장용기 제조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남녀 각각 2명인데요. 시신 확인도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고 근처에서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발견돼 방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유리 파편이 날려 있고 컨테이너 한 동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에 탄 컨테이너 사무실과 그을린 차량 주위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충남 청양군의 한 농공단지에서 112에 신고된 수화기 속엔 누군가 다투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의 비명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말없이 소리만 들린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컨테이너에선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났고 이곳에선 몸에 불이 붙은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차량의 트렁크와 보조석에선 20리터 신호통 4개가량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기름통도 발견이 됐고요. 모든 주변의 CCTV라든가 차량 블랙박스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화재가 난 업체는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다가 최근 남성 2명이 동업을 위해 새로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다시 시작하시려고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명절 전에 여기 화장실하고 사무실도 일하시려고 저렇게 하셨어요. 경찰은 숨진 4명이 각기 부부 사이인지 여부 등 정확한 신원과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충남 일선 소방서에서 폭언 등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상사의 폭언으로 한 직원은 2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여성차별 발언도 예사였습니다. 강지른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소방서 현장 대응팀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장비 개발 문제로 팀장과 대화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거 잘했다는 거야? 말 사과죽겠네. 폭언이 있었던 건 모두 3차례입니다. 또 이 문제가 상부에 보고되자 해당 팀장은 자신의 근태 약점을 찾기 위해 사무실 CCTV를 무단 검색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속 절차였습니다. A씨는 정신적 피해로 2년째 치료 중이고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충남 소방본부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상이라는 판단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금 버젓이 근무를 서고 있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휴직을 내고 있고 이게 요즘의 핵심이거든요. 저희들. 소방본부는 일단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팀장은 따로 얘기할 게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주변 인물 한두 명이 아니라 같이 여러 명 의견을 들을수록 명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노조는 소방 간부들의 갑질과 성희롱이 만연해 있지만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소방서 간부는 여자 소방관에게 곰보다 여우가 낫다고 말한 적도 있고 또 다른 간부는 상급자에게 여직원을 가리키며 한복을 못 입혀 죄송합니다라는 성적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갑질 사건 가해자들과 은폐한 간부들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홍성군청 공무원 노조는 지역에 주재하는 한 신문 기자가 공무원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자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하려 했다며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홍성군 공무원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며 직원 830명의 서명을 받아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기자는 기자 취재에 응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집행 직전 도주한 50대 피고인이 6일 만인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 낮 1시 반쯤 경찰서 인근에서 김모 씨를 검거해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가족을 통해 자수를 계속 권유했으며 가족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온 김 씨는 경찰서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돌며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법정 경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하 통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지인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불당 신도시를 비롯해 주로 서북구 신도심을 선호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있죠. 동남권인 청수 행정타운과 용곡지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15년 만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동남권 재개발과 신도시로 상승 일로에 있던 천안 집값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 청수동 행정타운 인근의 원도심 대표 노후 아파트인 주공 4단지 철거 작업이 막바지입니다.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5층 규모로 1225세대의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 일반 분양 물량은 644세대입니다. 인근의 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과 맞물려 소형 세대 아파트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부터 외지인들까지 문의가 활발합니다. 청수타운의 급속한 개발과 용곡동 개발 호재로 천안 주공 4단지가 관심을 모으면서 11월 일반 분양과 맞물려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분 경우 피가부터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공 4단지 재건축을 신호탄으로 불당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후 15년 만에 천안의 신도시 조성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청수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주공 4단지와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용곡지구 60만 제곱미터, 신방 통정지구 90만 제곱미터 등 약 200만 제곱미터의 신도시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불당지구보다 3배 정도 많은 약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어 천안에 신흥 주거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이미 건축 중이거나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천안시 동남구에 입지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구 중심 주거축인 불당 신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가 불당 신도시 주택 수요를 대체하는 신흥 주거축으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년도 집단 임금 교섭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급식실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를 중심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총파업에 돌입하며 각급 학교에선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 중단되고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돌봄 교실이 파행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로 정상 운영하거나 학교 사정에 따라 가정용 도시락 지참을 권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은 지역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될 것도 아니고 다 일정한 돈을 내서 이렇게 먹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쟤네는 저런가 보다 이렇게 약간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게 됐어요.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급식카드에 사용처가 별로 없는 데다가 안내도 안 돼 있어 편의점을 맴돌아야 하고 일반 카드와는 다른 모양의 눈치를 보며 꺼내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만들겠다며 TJB가 펼쳐온 기획보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제도가 마침내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5개구 모두 급식비를 2,000원 올려 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또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도 일반 디자인과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TJB는 지난 5월 결식 우려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급식 카드를 다른 애들은 안 갖고 있고 저희만 좀 갖고 있으니까 같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는 재미죠. 일단은 식당에 가면 한식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식이나 불고기 덮밥 같은 거랑 비빔밥 같은 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카드 모양도 조금 변해야 될 것 같고 한 끼 식사로는 6,000원이 부족해서 가격도 좀 더 인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속적인 기획 보도로 급식카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전 유성구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외식업 중앙회 유성지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식사를 위해 급식비를 6,000원에서 2,000원 더 올려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응답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내년 9월까지 급식비 인상과 함께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시와 5개구가 협의 끝에 내년부터 2,000원 올려 한 끼당 8,000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 등 9,000원으로 책정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카드사와의 오랜 협의 끝에 IC칩이 내장된 일반 카드로 교체하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바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TJB는 한창 성장할 나이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78년 만에 고국당으로 돌아온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명예도로가 대전에 지정됐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홍범도 장군 안장을 기념해 현충원역에서 현충원까지 약 2km를 홍범도 장군로로 지정하고 오늘 기념 표지석과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로는 5년 동안 사용 후 심의를 거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영면한 지 78년 만인 지난 광복절 고국에 돌아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고 유성구는 이번 명예도로 지정이 시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모레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지는데요.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길이 47.2m, 무게 200톤의 3단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동체를 수직으로 잡아주던 이렉터와 분리됩니다.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엔진이 점화되고 누리호는 곧바로 엄청난 굉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2분 만에 대기권을 돌파한 누리호는 이어 덮개를 떼어내고 700km 상공의 인공위성 모형을 띄우는 것으로 임무를 마감합니다. 나로 이후 8년 9개월 만에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펼쳐질 누리호의 미리 보는 발사 모습입니다. 누리호는 지난달 마지막 관문이었던 WDR, 즉 발사 전 최종 점검을 끝내고 실제 발사를 위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날씨, 즉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발사하는 날 문제없이 발사할 수 있도록 계속 바람이나 이런 기상을 모니터링하고 발사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전날 아침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에 실려 사람의 걸음보다 느린 속도로 1.8km 산길을 올라 발사대에 장착됩니다. 관제 확인에 이어 발사체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면 사전 준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발사에선 모의 위성을 싣고 떠나지만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때는 실제 위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지닌 우주 강국이 대열에 합류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대전과 당진, 홍성에서 학생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 학생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추가 감염돼 누적 12명에 달하고 서구 중학교도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충남 당진에선 지난 17일 중학생 2명이 확진된 이후 오늘까지 20명이 발생했고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오늘 3명이 추가됐습니다. 홍성 내포 신도시의 한 학원에서도 이틀 만에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원어민 강사로부터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환경피해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당진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 당진시에 이행 권고문을 제출했습니다.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는 산폐장 운영자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개월의 논의를 거쳐 주민 통제기구 설치와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등 5건에 걸친 합의문을 만들었고 이를 당진시장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이에 대해 복잡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 갈등을 조정한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